자, 쪽지를 달라 그랬더니만 전부 다 개인적으로 질문을 다 하고 말았는데, 그리고 아까 학습 조직의 원리, 구축 원리에서 이 학습 조직은 공식 조직입니다. 기본적으로.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비공식 조직이라고 접근하면은 그건 일단 점수를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아까 네 가지를 얘기했었죠. 비전 공유하는 거하고, 그리고 팀별 학습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공유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노력하고 했는데, 여기다가 보상도 집어넣어도 됩니다. 보상도. 왜냐하면 이게 앞선 것처럼 경영 조직에서 나온 거잖아. 그리고 이러한 학습 조직들이 끊임없이 회사가 부딪히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는 거거든. 그래서 최근에 그 회사들도 보면 팀별로 운영하는 거 알죠? 이제는 옛날처럼 뭐 부, 과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팀별로 만들어서 움직여가게 하고, 그 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별로 좀 다르지만 더 가면 팀별로도 보너스가 달라집니다. 어떤 안을 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당연히 보상의 논리는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학교는 사실은 좀 그하긴 한데 여하튼 그래서 이거 설명 안 했는데 여기다 이 부분은 집어넣어도 괜찮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질문한 내용들은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엄격한 논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관점을 잘못 잡으면 사실은 논술의 관점에서 보면 점수가 하나도 안 나가요, 맞거든. 근데 그렇게 엄격하게 채점을 하면 작년에도 20점 만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할 때 절반 이상은 전부 다 과락이 나왔어야 맞을 거야. 근데 그렇게 채점을 못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점하기에는 사실은 이런 식의 문제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자유의 관점에서 이 중학교에 교육 목적을 논하는 한 문제만 나와야 돼, 60분에. 그지? 그래야지만이 그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다 논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거든. 그런데 문제를 작년에는 5개, 올해는 4개를 준 거잖아. 그죠? 그러니 엄격한 논술을 요구하기 곤란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밝히기를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것, 이걸 요구하겠다 그랬거든. 그 여러분 전공 같은 경우도 논술 10점짜리 2개가 서술형 문제 4개랑 못해서 그걸 90분 만에 풀어야 되잖아. 그건 기본적인 구성이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논술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 여러분 전공도 서술형이거든. 이게 지금 논술입니까? 이것도 서술이란 말이야. 왜? 105도 교육과정의 특징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지? 학습 조직의 원리도 그대로 가져가는 것들인 거라서 이건 거의 다 서술형에 가까운 것들이거든. 그러니 앞부분에 논점을 좀 잘못 잡았어도 뒷부분의 방안들이 좀 비슷하면 점수를 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구분해 놨을 것 같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학습 조직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그 이론을 찾아서 쓰게 하는 문제를 내봤지만 굉장히 혼란스럽거든. 왜? 다양한 게 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 관점에 따라서. 그걸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친절하게 설명을 줬는데도 그 부분을 정의로 점수를 못 따온 걸 보고 아마 이제 채점하면서 좀 놀랄 수도 있습니다. 아, 지금 이렇구나 이렇게. 그건 이제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니라고 봐. 우리 교육의 문제야.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영국이라든지 미국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데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는 방식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주고 그걸 1000자로 쓰게 하고 500자로 쓰게 하고 100자로 늘렸다 줄였다 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계속 내가 키워드 뽑으라는 키워드가 잘 안 뽑아지잖아, 그렇지? 그럼 키워드가 안 뽑아진다는 얘기는 저도 이런 식의 문제를 출제를 안 했지만 이런 게 오면은 일단 그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내용들이 딱딱딱 눈에 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평소에 익숙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 역시도 작년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는 뭐 이론 제시하고 지문을 읽어볼 필요 없이 작년 문제는 그렇게 나왔었죠, 그죠? 가다가 올해는 좀 어려워질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넣어보긴 했어도 그렇다고 이렇게 정의를 다 주면 쓰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렇지? 이것도 이제 출제한 사람들은 설마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름대로 쉽게 낸다고. 왜냐하면 그런데
지금 설마가 현장하고 너무 좀 잘 안 맞는 거였던 거죠, 그죠? 그래서 저도 앞서 이제 반성을 많이 했는데 이렇다 보니 누구도 지금 채점 결과를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거든. 작년에도 다 쉬웠다 그랬고 적중했다 그랬고 뭐 적중을 떠나가지고 저는 15년 동안 강의하면서 한 번도 문제가 제가 했던 방에 적중했다는 표현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고 작년에 하고 나온 학생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자신감 있게 다 쓴 것 같다 막 이랬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설명 듣고 막 점점 오그라들어서 아이 큰일 났다 과락 이렇게 걱정을 했었던 거거든. 그런데 점수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20점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근데 이게 왜냐면은 그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거든. 누가 꼼꼼하게 읽으면서 표현을 볼 수가 없는 이런 거. 그래서 정해진 답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아마 3명이서 채점해서 평균을 하는데 하다가 논란이 낼 수 있는 부분들은 빼낼 겁니다. 빼내고 다시 회의를 할 거야. 이걸 이제 점수를 어디까지 허용을 할 건지 말 건지. 왜냐하면 그 모범답을 만들면서 허용할 수 있는 그 답안들이 그 출제하고 채점자들이 생각을 못했던 저도 지금 생각 못했던 답안들을 막 여러 번 끌어내는 거거든. 그런 데 대해서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정의 부분 따로 점수 계산, 그 다음 밑에 특징 부분 따로 계산할 거야 아마. 원래는 그 정의가 틀려서 진입이 논점이 틀렸으면 다 틀려 맞는 거거든. 근데 분명히 그렇게 채점은 안 할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부분 점수를 주는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점수가 조금 더 후하게 나올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부터 2차 준비를 해야 돼. 2차 준비를. 그러면 2차 준비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자료도 없는데 앞서 얘기했잖아. 일단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뤘던 모의고사의 많은 주제들 이게 다 따지고 보면은 면접 주제이기도 해. 예를 들어서 봐. 자, 학생들이 진로 교육해야 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그래 교과 교육을 가지고 할 수 있잖아. 그럼 그런 방안을 이야기해보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뭘 할 수 있죠?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정규 수업을 진행하면서 진로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세 가지를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죠? 또 작년에도 학교 폭력에 관한 게 대구 쪽에서인가 면접 주제로 나왔거든. 자, 올해는 그 문제를 안 다뤘지만 지금 이제 이론에는 정제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활지도 측면에서 학급에 들어가는데 애가 막 싸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그것도 원칙이 있겠죠, 그죠? 원칙은 뭐냐면 교사는 일단 당하는 학생을 보고해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수업 중에 싸우고 있으면 그 뜯어 말린다 수업을 안 하면 원칙이 어긋난 거지, 그지? 그래서 빨리 학생을 교무실로 보내서 다른 선생님의 사람을 오게 하고, 그치? 그러고 난 다음에 수업이 진행되면 수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했던 학생은 따로 교무실이나 또는 상담실에 보호하도록 하는 이런 원칙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얼마든지 면접 주제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할 수 있는 법이 하기 싫겠지만 해야 돼.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그런 주제들을 만드는데 또 뭘 써야 될까? 분류, 즉 목차 짜기. 그죠? 지금도 제가 이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뭐 시중에 쏟아져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보는데 뭐 솔직히 제 표현 그대로 옮긴다면은 자뻑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정신이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주제 분류가 안 돼 있잖아.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로 나누라 그랬지. 첫째, 학급 경력. 작년에 학급 경력에 관한 게 두 문제가 나왔는데 교직 실무에 관한 거 초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자기주도 학습실을 운영하는데 학생들이 신청자 넘친다. 이걸 추첨으로 할 거냐 경제적 상황에 자정에 따라 할 거냐 설명해보라 이런 거. 이거 전부 다 학급 경력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은 학습 지도에 관련된 부분. 그 지금 이제 우리 학습 지도에서 나오는 뭐 협동학습이라든지 뭐 구성지라든지 하나 올해는 협동학습도 지금 안 다뤘잖아요, 그지? 이런 얘기들은 지금 교육과정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걸 면접 때 물어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지? 그럼 세 번째가 뭐야? 생활지도지. 이렇게 나눠놓고 또 분류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행정 실무에 관한 학급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질서 있고 안전한 교실을 만들어야 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이 나오죠. 학습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이러한 평가
실무에 관한 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서류 처리라든지 뭐 이런 등등에 관련된 부분이 간단하게 예를 들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책을 찾아서 갈 힘들 테니까 이건 제가 한번 찾아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한번 또 점검해 보기로 하고,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학습 지도 같은 경우에도 뭐 교수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다양한 우리가 많이 활용했던 그런 교수원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협동학습이지. 네?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이제 문제에서는 끝끝내 우리를 외면하고 말았지만 중요한 작년에 다루었던 자기주도 학습 또는 자기조절 학습, 이런 부분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칠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핫 이슈가. 에 관한 대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구성주의 중에서도 지금 계속 안 나왔던 문제 기반 학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이런 부분에 관한 내용들을 차분하게 정리를 좀 해보라. 그리고 생활지도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상담에서 다루었던 많은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지? 그럼 학생들이 안 올 수 있는 부분들이 뭐야? 즉 이번에 기대했지만 안 나왔던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다, 그지? 그 학생들에게 그 어떻게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거. 또 학습 나름대로 부진에 빠져 있다 또는 곤란에 빠져 있다. 그럼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서 거기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느냐, 뭐 이런 등등은 얼마든지 면접 주제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인 겁니다. 알겠지?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 모의고사나 문제풀이 했던 중심으로 해서 이론서 보면 잘 안 보일 거니까 일단 그거 가지고 이번에 시험에 안 나왔던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보라 이겁니다. 그러면 저도 어차피 그거 갖고 만들 거거든. 대신에 이제 근력 있게 만들겠지, 그지? 그런 데서 따져보면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제가 나올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그래, 주제를 뽑았어. 이번에도 공부는 다 했는데 턱 순간적으로 물어보니까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동화 시켜야 된다 그랬지, 그지? 그거 어떻게 해야 자동화가 돼?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야지. 근데 혼자서 보고 막 중얼중얼 하는데 연습이 돼? 그래서 다들 이제 스터디를 짜달라. 뭐 그래서 다음 주에 스터디를 한번 짜보긴 하겠지만, 짜기 전에 뭘 하라 그랬죠? 주변 사람들을 다 활용해. 주변 사람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하는 주제 뽑아놓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누죠, 목록을. 그리고 전화로든 뭐든 수시로 물어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간 튀어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이거 꼭 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표정과 말투를 바꾸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첫째, 면접하러 들어갔어. 면접관들 봐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볼 건데? 째려볼 거야? 낮춰볼 거야? 전장을 볼 거야? 보통 연단 공포라 그래서 여러분도 교장 실습을 가거나 또 기간전에 겪어봤겠지만은 그런 경우들이 많아. 시술이 어떻게 될까? 학생의 경우는 약간 이렇게 내려다볼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면 면접관들이 앉아있는데 가가지고 내려다볼 수는 없고, 그것도 올려다보기도 곤란하고, 그 시선 처리는 눈 살짝 밑에 좀, 알겠죠? 면접관이 눈 살짝 밑에 보면은 눈이 살짝은 하면서도 초점이 틀어지지 않은, 많이 쳐다보게 되면 여러분이 당하게 되는데, 작년에 갔다 온 학생들 얘기에 따르면은 면접관들이 비겁하게도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얼굴을 제대로 안 들더라. 왜? 채점만 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배웠던 시선 처리가 별로 도움이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그 연습은 해야 돼. 그건 또 왜 필요할까? 수업 실현할 때. 수업 실현도 왜 점수가 깎일까? 학습 지도안 작성, 여러분이 막 그런 지금 2차 준비들 많이 하잖아요, 그지? 그거 했다 하더라도 지도안 작성해서 목표 설정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또 중요하지만, 나머지 이제 멀티미디어나 이런 거 없는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거 얼마나 자연스럽게 만들 거냐, 그런 얘기잖아. 생각보다 쉽지 않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요즘은 너무 좋은 게 있잖아, 이렇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 동영상을 찍어, 수도 없이 찍어. 그럴 때 어디 학원 다니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괜히 쓸데없는 돈 쓰지 말고 주변 사람을 찍든가, 요새 좋은 거 있잖아. 왜? 셀카봉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자신이 말하는 거, 표정 이런 걸 찍어 계속 보란 말이야. 그럴 때 얼굴 표정을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이를 살짝 드러내고 자연스럽게 웃는 게 좋습니다. 인상도 쓰지 말고. 요즘 내가 이제 강의 끝나서 재밌게 보는 프로 중에 하나가 뭐 그 오디션 프로. 그거 보면은 그것도 막 그런 거 지적하대. 쓸데없는 데서 과연 인상을 쓰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그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 이전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 체육 선생님인데
내가 1, 2월부터 그런 얘기를 했거든. 지금부터 연습을 하고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죠. 전공 공부하다가 안 되면 거울을 보고 기운표를 보고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교사가 돼서 이 내용을 설명한다고 하라 이렇게. 그 친구는 그걸 굉장히 열심히 했더라고. 그래서 2차까지 하도 잘 봐서 거의 수석이학 광고를 합격했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이렇게. 그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서 지금부터는 이제 면접에 대비해서 말투 하나부터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입하고 혀를 제대로 써야 돼. 입 안에서 웅얼거리면 안 돼. 소리가 웅얼웅얼거리고 안에 감겨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이거 바꿔야 되거든. 알겠죠? 그러면 발성법인데 사실은 저도 이제 성악에서 배운 발성법은 이런 거야. 여기서 음악 전공한 사람이 있겠지만 사람이 조금 오만하게 배를 좀 내밀고 뒤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수업 실험하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활용해 보시는 거 지금부터 느껴봐. 여러분이 소리를 내면서 코를 막고 있는 건지 코를 열고 있는지 한번 느껴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노래 부를 때도 그렇고 이야기를 할 때 코를 닫아버립니다. 닫으면 울리는 게 봐. 여러분 호흡 여기까지 안 내려가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소리가 여기까지만 딱 걸리는 거야. 그러니 소리가 웅얼웅얼하지, 그죠? 저도 지금 계속 이걸 의식을 하면서 코를 열었다 닫았다 하거든. 코를 열면 소리가 어디 될까? 이게 두성이랑 이렇게 올라간다고. 나중에 이제 궁금한 사람들은 노래방 가서 한번 해봐.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코를 열고 부르는 거하고 닫고 부를 때 고음과 처리되는 게 어떻게 하면 느껴봐. 그것도 좋은 방법이거든.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써야 돼. 여러분 생각할 때는 또 얘기했잖아. 뇌는 기억하고 적응한다 그랬지. 그래서 지금 대충 이야기하고 면접 때 가면 내가 정확하게 할 천만의 말씀. 그게 면접 때 가면 더 긴장되어 있는데 그 소리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나와? 안 나오지. 그 지금부터 계속 의식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도 좀 강의하는 듯하게. 다른 사람 오해하든지 말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 이제 중요한 건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말할 때도 좀 더 분명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형식이야. 형식.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간략한 질문을 답할 때는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는 거야. 그걸 보고 우리가 글 쓸 때 방식을 뭐라 그래? 두갈식이야. 근데 두갈식보다 더 좋은 방법은 양괄식이야. 양쪽에 강조하는 건데 그럴 시간이 별로 없을지도 몰라. 그지?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모든 구성원들이 전부 다 모두 다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세 가지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집단 보상을 해야 합니다. 뭐 해야 합니다. 이렇게 딱 해놓고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들은 나중에 직업병 생긴다 그랬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선생님들은 꼭 이야기해놓고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손도 꼽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그래서 안 봐도 그 사람이 교사라는 거 딱 알아. 교사 아니면 교수구나 이렇게. 그게 직업병입니다. 그걸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어 만들어야 되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야 나는 이 문제가 나올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여러분들은 막 근거 설명부터 먼저 하지, 그지?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잖아. 그게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은 이거야.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나올 것 같아. 해놓고 이유는 이래.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든 그 다음 기본적인 이야기를 나누든 뭐 하든 간에 이번에도 지금 이제 뭐 점수가 몇 점쯤 나올 것 같아? 뭐 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학이라든 전공에서 어떤 정도 결정이 날 것 같아? 이럴 때도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하라고? 결론부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래야 이야기가 명쾌해진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왜냐면은 면접도 똑같거든. 면접도 여러분이 나중에 소송을 걸면 점수 채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면접관들이 앉아서 고개를 쳐박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그 채점하는 거야.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네 가지를 이야기하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네 가지 각각 점수가 1점씩이고 그다음 아니 1점이나 또는 뭐 5점씩이나 몇 점이 돼 있겠지, 그지? 그리고 그 말할 때 전개 방식이나 태도나 이게 또 몇 점을 차지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다. 그러니 항상 몇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하라 이렇게 나오고 앞서 얘기했던 생활지도 같은 부분은 몇 가지로 얘기는 안 해. 그럴 때도 이제 원칙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방안으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식의 연습을 여러분이 평소에 지금부터 연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됐지? 그리고 이제 그러면 수업 실현에 관한 얘기도 했고 그래서 수업 실현에 관한 건 여러분 스스로가 봐야 돼. 몰라. 여러분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왜? 찍어서 보지 않는다면은. 그렇지? 지금도 조금 졸린 눈, 그 다음에 상당히 나를 이렇게 노려보는 듯한 눈, 이거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근육을 푸는 연습도 해. 계속. 그걸 봐야 돼. 그걸 보면서 계속 느끼고
괜히 길 가다가 어디 비치는 거울에다가 이렇게 화장 이런 거 보지 말고 계속 여러분들이 표정 관리하고 신경 쓰고 그 부분들이 주는 점수가 굉장히 큽니다. 유가 뭐라 그랬지? 사람은 판단할 때 뭐부터 먼저 한다고? 감정부터. 그 사람 이미지 가지고 생각해봐. 그 채점하는 사람 하루 종일 얼마나 지겹겠어, 그지? 그러면 들어올 때 씩 웃고 들어오면 자기도 기분이 좋아질 텐데 인상을 팍 쓰고 들어오면 나한테 긴장감을 주잖아 봐. 그럼 이 사람들은 뭐가 생깁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딱 나와. 또 골치 아프게 또 뭐 저런 애가 들어왔어 또 이렇게. 아닐 것 같아.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 예?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그 사람은 냉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왜? 감정이 안 움직였으니까 남은 거 뭐밖에 없어? 전두엽밖에 없잖아. 그러면 점수가 박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들어올 때도 꼭 시커먼 옷 이런 것만 가지 말고 여러분 걸 보고 가능한 좀 파스텔 톤 같이 그때 또 겨울인데 추운 옷 이런 거 입고 하지 말고 추운 느낌을 주는 거 말고 그냥 좀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거. 밖은 가더라도 안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니트 입잖아요, 그렇지? 이게 대부분 또 조금 자랑을 하면 캐시미어가 좀 섞였거든. 그러면 왜 이게 좋으냐면 따뜻한 것도 있지만 주는 이미지가 부드러워지잖아 사람들한테. 저도 인상이 좀 강한 편인데 이 옷도 강하게 느껴지게 되면 인상이 더 강하게 느껴지니까 벌써 긴장감부터 생기잖아. 그거부터도 지금 하나부터 10가지를 신경을 쓰란 말이야. 그러면 더 제일 좋은 결과는 합격이고 더 좋아지는 건 뭐야? 자기 인상 관리가 됐잖아. 좋아지잖아. 이제 그래야지만이 앞으로 일이 되지. 다른 사람 누굴 만나든 어떤 일을 대하든 그 사람이 이야기도 분명히 잘하고 이미지도 좋고 이러면 누가 도와주더라도 일이 될 텐데 자꾸 지금 이제 뭐 결과를 놓고 인상집 풀이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될 일도 안 돼. 될 일도. 그래서 이 부분 펴야 하고 이것도 펴야 하고 너무 억지로 이렇게 웃지는 말고.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양괄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 면접 준비 어떻게 하라고? 주제별로. 목차 그려? 목차 안 그리고 뭐든지 간에 목차 안 그리기 시작하면은 또 들어가는 거 빠진 거 나와. 이제 결국은 이제 마지막 저 같은 경우도 학습 조직이나 이런 부분을 챙겨가지는 못했지만 그 목차에서 마지막 정리하는 것 때문에 105대는 찾아갔잖아 그렇게. 그지 그런 부분 흐름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목차를 지금부터 놓고 그려봐. 그럴 때는 일단 기출 문제를 보고 시중에는 책 사려고 들지 마. 책 사지 말고 괜히 돈 쓰지 말고 이번에도 저도 책을 만들어 볼까 하다가 책 만들 시간도 없고 굳이 그렇게 막 복잡하게 만들 필요도 없어서 그냥 프린터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아마 직강인원을 300명밖에 안 되는 게 그 프린터 지금 많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돈을 받고 팔 거야? 그러면 그걸 다 그냥 공짜로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아마 그 300명을 제한해 놓은 거거든 직강인원은. 그래서 뭐 인강으로 들으면 되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차 그리기 첫째 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발성 연습해. 여러분 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얼마나 요즘 스마트폰 그 녹음기가 굉장히 기능이 좋더라고, 그지? 거의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여러분이 연습을 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물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가상으로 질문하게 하고 여러분 뭐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방안은 첫째 이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둘째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의 연습을 계속 그걸 해놓고 하란 말이야. 연습을.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그 연습뿐만 아니라 뭐 하라고? 수업 실현하는 방법을 촬영을 하라 이건데 그러면 이제 지난번 우리 강의하면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수업 실현은 대략 60분짜리 수업을 계획하지만 한 20분 정도 끊잖아. 그러면 그때 쓸 수 있는 방안들이 뭐냐면은 가장 좋은 게 간의 9가지 교수 사태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이제 주입중을 어떻게 시킬 건지 그게 이제 켈러의 ARCS 같은 걸 활용해서 어떤 자료가 주어졌다. 어떤 식으로 관심을 끌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 뭐 단순하게 그냥 멀티미디어로 사진만 보여준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진도 또는 동영상도 그야말로 탁 깜짝 놀라서 다가 쓸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됐지? 그런 다음에는 이제 선행지식 확인하고 그럴 경우도 저도 이제 많이 쓰는 방법들이잖아. 확인할 때 대부분 쓰는 게 바로 뭐야? 질문하지. 그 어떤 식으로 질문할 건지. 그래서 그 주제가 뭐가 나올 건지는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작년에 나왔던 거라든지 놓고 여러분이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해보란 말이야. 그지?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해보겠다. 그러면 생각이 수도 없이 바뀌어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강의해놓고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얼마나 이걸 돌리는데 아침에 며칠에 문제 나왔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돌려보고 아침에 차 타고 오면 돌리고 또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오는 이 잠깐 동안에도 또 돌아가거든. 그 시뮬레이션이 왜 중요하다고? 뇌는 상상으로 체험한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을 돌려서 가면 계속 그 부분이 점점 더 정교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돌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9가지 수업 사태, 교수 사태를 보는데, 자, 여러분 전공에 맞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찾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네이버에 들어가면, 이거 우리는 뭐 괜찮겠지, 그지? 전문지식 정보라는 게 있잖아. 그게 여러분 전공에 비슷한 걸 치게 되면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들이 나와. 그래서 그런 학습 지도안,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전공에 비슷한 걸 찾아. 몇 개 프린트를 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 가는지를 한번 보란 말이야. 근데 대부분 다 이제 어떤 특정한 이론들을 가져가면 거기서 가져가지만, 간에 9가지 교사들을 쓴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이제 그게 아니라, 아직은 나 그런 정보에 따라서 경우는 못 들었지만은 어떠한 교수 이론의 사람 이런 건 안 나오잖아, 그지?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 지금부터 검색을 해서 나름대로 쭉 그 학습 지도안이 나오는 것들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시뮬레이션 해보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야, 이거. 그래서 다른 어디 스터디도 중요하지만 강의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자료를 접근을 해가서 그것도 이제 어떻게 돼? 분류해봐. 이렇게 해보고 전체 그림 그려봐. 이론에 따라서 순서를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가져간다는 거. 그래서 대략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학습 자격 제시라 본 내용 정도 하면 그만하라 그러겠지, 그지? 그러니 그 사이에 얼마나 내가 앉아 있는 사람들을 꼬셔낼 건지, 학생들을 꼬셔낼 건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도입을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 어떻게 하지 재미있게 가져갈까? 이럴 때 너무 쇼킹하게 가지는 말고, 그러다가 괜히 오버하면, 우리가 그렇잖아, 개그 프로도 또는 드라마도 코믹한 게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오버하게 되면 굉장히 보기 싫어지잖아. 그렇다고 가라앉지도 않는 그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머릿속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러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찍어보면 여러분이 좀 웃길 거 아니야, 그치? 그것도 수정해보고 또 다르다 하면 찍어보라 그러고 계속 그 연습들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내가 했던 게 뭐였지? 내가 안 주고 오다 보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갖고 오면, 저 역시도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다음 주 15일이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죠? 동안에 열심히 또 이렇게 정리를 또 한번 자료를 찾아서 해보고, 또 그날 강의하고 또 아쉬우면은 그 다음 주 한 번 좀 더 하면 되니까, 아니면 1차 발표하고 3번 더 하면 되니까, 그지?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당부 하나. 빨리 합격하고 싶은 건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빨리 끝내야지만이 좋은 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 보고 나면 굉장히 전전긍긍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오늘이 없습니다. 이제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시험 실수하는 과거에 대한 걱정, 근심, 이것만 있고 현재는 여러분이 없잖아. 이렇게 여러분이 살면 합격해도 여러분은 절대 행복 못 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방식,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잠깐 행복 늘 불행입니다. 그 틀을 바꾸려고 애를 써야 돼.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뭐가 필요하다고? 명상이 필요해. 내가 그랬잖아, 명상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지금 감정이 일어나는 걸 가만히 보는 거야. 그냥 보라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구나, 이게 느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 계속 지켜보고, 그럼 여러분이 하나 더 있는 거잖아. 혼자서 해도 안 될 걸 둘이서 바라다 보면 훨씬 더 힘이 달라지겠지. 그것도 조금 더 떨어져 객관적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면 힘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자신의 감정도 보고 뭘 느끼는지도 보고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도 느껴보고, 그러면 이렇게 이러면 안 되겠구나 깨달아지잖아. 그럼 또 놓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내가 뭐라 그랬죠? 이거 잘 안 되는데, 이건 내내 자책하잖아. 내가 바보같이 그때 왜 이렇게 생각을 좀 하지, 이렇게 썼을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자책과 반성은 다른 거야. 반성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거, 자책은 과거에 묶어놓는 겁니다. 사실을 망가뜨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 달래라 그랬지, 이제 그래, 아쉬워, 이제 좀 모자랐어,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어, 앞으로 인생 많이 남았는데 보충하면 되지 이렇게. 내가 나이는 구체적으로 안 밝혔지만 어느 정도는 대충 짐작은 가죠, 그죠? 학번이 77학번이거든. 그때 안 태어난 사람도 많잖아. 이제 나도 이렇게 매번 변화를 위해 살아가는데 뭘 그렇게 고민들을 안고 살아가,
그래서 한 걸음씩 계속 자신을 지켜다보고 좀 더 나아진 거 찾아보고 또 지켜보고 나은 거 찾아보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한계를 훌쩍 넘어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잖아. 이제 그걸 지금 과정에 안 익히면 여러분이 영혼을 익힐 방법이 없어. 현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못하거든. 그래서 자책하지 말고 여러분을 계속 격려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이 아니면 사랑해줄 사람이 없어. 여러분처럼 아무리 배우자를 만나도 그거는 이 순간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될까 말까 한 것들이야.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는 게. 여러분 자신이 사랑을 안 하면 여러분은 계속 외롭고 쓸쓸하고 슬픈 존재로 끝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만큼 온 것도 대단해. 이제 또 이렇게 해보자. 그리고 제가 예전 어릴 때부터 힘들 때 가졌던 좌우명이 그거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늘 얘기했던 것처럼 열심히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게 몸에 익어 있지 않으면, 내가 항상 기억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찬스와도 절대 못 잡아. 그래서 2차 준비를 하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잖아. 결과 내버려 놓고, 그리고 불쑥불쑥 이전 것들이 나타나면 이렇게 가져가란 말이야. 아 그래, 또 이런 상황들이 오면은 나는 이렇게 해보겠지. 이런 부분을 내가 좀 보충해야지. 이렇게 냉정하게 자신을 바라다 봐. 이제는 시험 본 거에 대해서도. 그래서 복귀하고 싶으면 복귀해도 괜찮아. 그렇지만 우리는 지나고 난 다음에 나도 그럴 걸. 나도 이거 보고 나면 그때 그래 학술적 할 걸. 피트살 자유교육 이야기할 걸. 누구나 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그때 최선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한계야. 지나고 나서 한 거잖아. 그럼 똑같은 일을 반복 안 하려면 지금 자꾸 그런 노력들을 해야지만 그게 안 생기지. 이제 그래서 나한테 와서 임용시험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붙느냐, 몇 년 만에 붙느냐, 그야말로 누가 알겠어. 근데 그 단축하는 힘은 거기서 나오는 거야. 제대로. 그래서 분석해보고 합격하면 2차 준비 바로 해서 가면 되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그래 또 이제 고민한다고 쳐. 뭐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와 취직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남은 선택은 또 전공에 따른 취직을 하거나 안 되면은 학원에서 강의하거나 또는 뭐 과외를 하거나 이렇게 되잖아. 결국은 여러분은 가르치는 일에서 못 벗어나. 그럼 여러분이 하는 방식으로 가르쳐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은 지금 교육 공부라는 게 뭐야? 정규직이지. 저는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비정규직이잖아. 내가 갑자기 쓰러진다고 너한테 연금을 주는 게 있습니까? 무슨 퇴직금을 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오로지 혼자 힘으로 모든 게 만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 이번 시험 같은 경우도 여러분 못지않게, 저도 이제 조금 숨기긴 했지만 뭐 났지. 코에도 나고 밑에도 났습니다. 왜? 신경 건드시니까 안 날 수가 없잖아.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야. 그렇지만 그게 끌려가지는 않는다고. 그런 것처럼 지금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크게 안 들어가 보지만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전공 카페들 있잖아. 참 내용들이 서글프더만. 그렇게 인생을 망가뜨리고 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서 방황하지 마. 제발 당부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런 식의 그래 현혹당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 그걸 보는 순간부터 여러분 다 망가뜨려져. 그건 내버려 놓고. 그래서 내가 보기엔 유익한 정보도 없더라고. 그런 거 쳐다보지 말고 그렇게 담담하게 자신을 지켜보고 또 한번 느껴보고, 그러면 또 이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또 그것도 적어놓고, 그리고 일단 2차 준비를 하는 거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새로 시작하더라도 바로 스타트해서 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꼭 감정 가지고 자책을 하고 몇 개월 까먹어 버립니다. 지금 이런 수준에 올라가 있으니까 지금 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수정했으면 전공의 교육에 확 갈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순간을 까먹고 한 3개월 날려버린 공부만 하면 여러분 다 내려가 버려. 그리고 다시 시작해. 그러니 늘 장수생입니다. 늘 새롭습니다. 왜? 공부하는 게. 그 한계를 돌파할 수가 없는 거야. 왜? 한계를 넘어가는 방법은 뭐야? 내가 여기를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못 올라가면 이만큼 올라갔다 가야 될 거 아니야. 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올라갔다가 내려와 버리는 거야.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항상. 그래서 못 올라갑니다. 알겠지,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꼭 되겠다. 뭐 우리 노골적으로 얘기하자 말이야. 그래. 이런 사회 속에서 정규직이 되겠다. 그래서 내년 겨울 방학 때는 또는 내후년 여름 방학 때는 여러분 나름대로 유럽 배낭여행을 며칠 동안 가겠다. 이런 게 목표라고 한다면은 목표를 이럴 때 가야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야지. 그게 무슨 감남에 감 떨어지기 있는다고 떨어져?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컨트롤이 안 되면 대부분 다 카페 들어가면 돼. 메일 주소 있잖아. 그 메일 보내면 또 보고, 또 이것도 그런 친구들이 많지만 또 전화로도 상담도 해보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해보잔 말이야. 그렇게 해서 다 넘어가야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저는 항상 목표가, 또 누가 뭐 이번 시험이 어쩌고, 난 그런 얘기 듣기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적중을 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항상 꿈꾸는 게 이전에 그런 얘기했죠. 제가 대학 편입하는 학생들 가르칠 때 400명을 이 큰 강의실에 놓고 그 400명을 다 합격시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한 명도 안 빠지고. 그래서 지금도 그걸 해보고 싶은 거야. 예? 왜? 지금 수강생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 예? 그래서 정말 합격자들을 난 저는 내 새끼라는 표현을 쓰지만 내 수강생들을 좀 채워보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또 안 되면 같이 올해도 했던 것처럼 뭐 전공 공부도 같이 하고, 예? 그렇게 만들어서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넘어가야지. 예? 안 넘어가면은 계속 여러분이 자책에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내가 그 얘기했죠. 내 주변에 조교에서 가장 오래 걸렸던 친구가 7년 만에 붙었는데 그 친구 전공이 한문입니다. 그 한문을 안 뽑으니까 국어 복수 전공을 한 거야. 근데 국어가 또 만만하나. 그래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 4번인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약혼해서 결혼하고 그런데 한문이 나온 거야. 그래서 붙었습니다. 그래서 7년 만에. 왜? 공부를 안 놓고 있었으니까. 내가 그거 놓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놓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다시 한문 많이 뽑았을 때 무조건 또 떨어졌겠지. 결혼까지 했는데 어떤 공부를 했을까? 그걸 합격하는 순간에 이제 쌓을 수 있는 연봉은 다 쌓았잖아. 기간제 많이 했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 또 발령을 또 경기도인데 희한하게 또 포천인가 연천으로 났어. 집은 수원이고. 식성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차 갈아타고 하면 4시간이 걸린다더라고. 근데 거기가 오지입니다. 여러분 읍면 도서 지역은 가면 뭐가 붙어? 가산점이 붙어. 그래서 원래는 거기는 경력 관리하기 위해서 교감이나 교장 승진하는 사람이 보통 가는데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제 갈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초임 가서 갖다 박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여기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 저기 전남이나 뭐 충남 이런 데 섬이 있잖아. 그러면 아직 결혼 안 하고 어릴 때 젊었을 때 갔다 오겠다 해서 지원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산점이 빨리 붙으면 뭐가 가능해져? 승리를 빨리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10년 후에 바로 장학사 시험 보겠다. 그렇게 준비하고 갔고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15년 강의했으니까 벌써 장학사를 합격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뭐 얼마나 멋져. 그러고 난 다음에 교장까지 뭐 가도 되고 아니면 방향을 틀어서 대학 교수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길들이 있잖아. 그지? 근데 그 시작은 여러분이 철저히 보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짜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이거 없으면 못 가.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